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지금은 이혼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저는 이혼 후 제 삶을 사느라 한동안은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나머지 아직도 싱글입니다. 아직은 다른 남자를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어 돈 버느라 바빠 제 앞만 보며 사는 거죠. 이혼 직후에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이혼 경험 있는 분들이야 전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겠지만 배우자 외도로 이혼한 경우에는 상처가 유독 깊은 것 같아요. 한동안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분함을 느끼고 잠을 못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와 남편의 SNS까지 뒤져가며 두 연놈이 잘 사는 꼴을 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나한테 상처 준 인간들이 나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잘 산다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거, 바로 제 경우를 두고 하는 것 같다는 걸 최근에 확실히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사연 들어보시고 저와 비슷한 이유로 배우자와 헤어지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친정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미혼인 남동생도 같이 삽니다. 보통 남매들은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지만 저는 동생과 어릴 때부터 워낙 친했어요. 제 동생이 바로 제 마음의 응어리를 풀게 해준 장본인입니다. 남동생이 요즘 저를 보면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누나, 맨날 나보고 쓸데없는 일에 오지랖 떤다고 했는데 내 오지랖 덕분에 누나 속풀이한 소감이 어때? 누나 이제는 청승 그만 떨고 제발 남자도 좀 만나고 그래. 세상에 예전 매형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아? 세상에는 나같이 젠틀하고 능력 좋은 남자들이 더 많다니까? 그래, 네 덕에 한풀이 하고 나니까 요즘은 잠도 아주 잘 잔다. 근데 나보고 남자 만나란 말 하지 말고 너나 제발 여자 좀 만나. 나야 좋은 사람 생기면 이제는 만날 거야. 우리 제발 내년에는 부모님 괴롭히지 말고 각자의 삶을 좀 살자. 내가 맘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만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여자들이 100m 밖까지 줄 서지. 누나가 걱정이다. 누나는 나 때문에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높아서 문제야. 이런 너스레를 떠는 동생 덕분에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웃고 삽니다. 저 이혼하고 나서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던 게 동생이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제 마음이 편해진 걸 알았는지 저렇게 농담을 자주 합니다. 저의 이혼 스토리 얘기하자면 결혼 생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많고 저와는 연애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남들 하는 만큼 하고 결혼했어요. 다만 집을 처음부터 사서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반반 부담했고 감사하게도 대출은 없었어요. 남들 보기에 참 편안하게 살겠다 싶은 부부였고 저도 그렇게 살 거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무척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곱상하고 딱 보면 누구에게나 호감상인 얼굴입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결혼하면 내 손 갈 일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부부가 살면서 싸우고만 살지는 않잖아요. 저도 결혼 생활이 매일 지옥 같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서로 좋아서 결혼했고 웃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건 결혼 후 채 1년이 안 된 시점부터였습니다. 생각보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게요. 특별한 계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 그렇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맞벌이를 하니까 평일 낮 시간에는 모든 일상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면 얼굴을 볼 수 있다 보니 근무 중에는 문자나 전화도 잘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즈음 제가 직장에 있는 시간에 남편이 누군가와 제가 가고 싶다고 했던 남편 회사 인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주변에 있는 카페까지 가서 차를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옷 세탁을 위해 주머니를 뒤지다 영수증을 보고 알게 된 거고요.
그때는 남편이 여자와 같이 있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다른 사람이랑 갔나 보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오늘 내가 가고 싶다고 한 레스토랑 갔더라? 나도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누구랑 간 거야? 먹어보니 어때? 다음에 나랑 같이 또 갈 만한 곳이야? 그런데 남편이 제 물음에 눈에 띄게 화들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보고 물어본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누군가 봤거나 제가 직접 봤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 여보, 절대 오해하면 안 돼. 그 직원 우리 사무실 직원이야. 잠깐 출장 나왔다가 점심시간 겹쳐서 먹고 차까지 한 잔 마신 거고. 누구랑 갔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니 저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당신 거기 여자랑 간 거야? 아니 내가 누구랑 갔는지 물은 것도 아닌데 뭐 그리 놀라. 당신 놀라는 거 보니까 더 수상하네. 내가 지나가면서 몇 번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라 상호를 알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 괜찮으면 다음에 같이 가자고 하려 했던 곳인데 왜 그래? 당신이랑 갔다는 여자는 누군데? 남편의 예민한 반응에 놀란 저는 남편이 누구와 왜 거기를 간 건지 다시 한번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누나를 또르륵 굴리는가 싶더니 상황 파악을 한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오해할까봐 갔다는 말 일부러 안 한 거야. 같이 간 애는 지난날에 우리 팀으로 새로 들어온 계약직 직원이야.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려 26이래. 완전 애기지 뭐. 일 치르느라 요즘에 외근이 많아. 나온 김에 그 식당 보이길래 들어간 것 뿐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 남편은 바로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이며 누가 본다면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 말을 못했다고 둘러대더라고요.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쳤지만 남편이 극구 부인하며 식당에 여자와 간 사실을 시인하는 걸 봐서 이번은 넘어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그럴듯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그게 외도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론 둘이 썸을 타는 단계라 해도 직접적인 외도는 아닌 거니 더 이상 추궁을 해봐야 제가 득볼 게 없었고요. 좋아, 알았어. 당신 말 믿을게. 하지만 당신 조심해줘. 이번 일도 봐. 당신은 나한테 말 안 할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떻게든 알게 되잖아. 세상에 비밀은 절대 없다는 것만 알아두고 내가 오해할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줘. 이번 일로 어쩔 수 없이 당신 팀의 그 여직원이 내 레이더망 안에 있게 될 거라는 것만 알아두고. 걱정 마. 당신 난 몰라? 나는 당신 말고는 다른 여자 관심 없어. 게다가 그 직원은 이제 한 달 후면 다른 지점으로 옮길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신경 쓸 필요 하나 없다니까. 애당초 당신이 신경 쓸 이유가 없는 직원이야. 어쨌든 이번 일은 내가 미안해. 몰라도 되는 일을 당신이 알게 된 거니까. 다시는 오해하지 않게 행동 똑바로 할게. 혹여나 의부증 걸린 여자처럼 핸드폰 검사한다거나 그러지는 말아줘. 알겠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핸드폰 검사하지 말아달라는 남편 반응을 보니 웃겼습니다. 그 와중에 의부증 걱정에 자기 핸드폰을 걱정하다니요? 원래 저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각자 프라이버시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연애할 때도 절대 남편 핸드폰 같은 거 함부로 본 적 없어요. 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면 더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남편이 그런 말 하니까 어떻게든 남편 핸드폰을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해프닝 정도였습니다. 물론 찜찜한 건 마음 한구석에 당연히 있었죠. 여자 촉이라는 게 무시할 거 못 된다는 말이 많은 게요.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일 이후 저는 남편을 볼 때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나서 남편은 안심했는지 저에게 여전히 가정적이고 다정했습니다. 물론 성실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원래부터 자기 몸 생각하느라 술 마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늦게 들어오는 일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출퇴근 시간 잘 지키고 다정하게 굴길래 저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대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남편의 다정함에 점점 무뎌지더라고요. 그래, 설마 내 남편이 그러겠어? 원래 이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정말 내 오해일 수도 있어.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고 남편 역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제가 아무런 의심을 안 하는 걸로 알더군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는 게요. 그중 다시 한번 제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 폰을 일부러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제 속상한 마음을 묻어두고 남편을 믿기로 서서히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지라 애써 외면한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남편을 의심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소모한 탓인지 몇 주 동안 잠을 못 잤고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려 병원 치료를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잠 못 이루는 것과 항상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안해하며 그때마다 안아주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하는 거 보면서 다시는 그 일을 꺼내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다짐도 했었고요. 그런데 우연히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남편 폰으로 카톡이 온 걸 보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다 못 봤지만 이름이 뜨더라고요. 최은영이라는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느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는데 느낌이 뭔가 싸해서 자꾸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을 못 봤으니 그냥 그날은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주말에 둘이 교회로 나들이 가서 남편 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봤던 이름으로 또 카톡이 온 거예요. 순간 남편은 당황하지 않은 척하며 자연스레 화면을 껐고요. 그때 직감적으로 이름의 주인과 남편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 최은영이라는 여자 이름을 봤을 때 싸했던 느낌이 생각난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지금 온 카톡 누구야? 이름 보니 여자 같던데? 지난번에도 당신한테 문자 보내는 것 같던데 혹시 내가 모르는 여자 지인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면서 바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냐며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니 그제야 말하기를 아, 여보, 사실은 예전에 같이 밥 먹었던 그 계약직 직원이야. 당신이 알면 좋을 게 없어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면 안 돼? 그러면 또 이상하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해. 당신 폰 내 눈앞에서 까는 걸 원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당신이 기분 나빠할까 봐 말은 안 했는데 그 직원이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에 적응을 못해 많이 힘들다 그러네. 뭐 일적으로 나한테 많이 배우기도 해서 이런저런 거 물어보느라 가끔 대화한 것뿐이야. 그리고 당신이 이럴 때 전혀 없는 게 걔 결혼할 남자친구도 있어. 남편은 그 여자가 남자친구도 있다며 전혀 본인과 엮일 게 없는 사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영수증을 걸렸을 때 이후로 제가 말을 굳이 안 해도 당연히 그 여자와는 연락을 끊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몰래 조심히 연락을 하고 있다는 현실에 너무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당신은 왜 남편이 하는 말을 안 믿어? 이제껏 나 봐왔으면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야. 너밖에 모르는 거 말이야. 그냥 나 믿어. 정말 단순히 직원뿐이면 앞으로는 그 여자랑 일적으로 연락하더라도 나한테 숨기지 말고 알려줘. 혹시라도 여자랑 단둘이 만나거나 단둘이 연락을 한다든지 나한테 말 못할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말아달라는 거야. 이거 마지막 부탁이야.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한 번만 더 들키면 그때는 외도로 간주할 테니 그렇게 알아? 남편은 알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아마 그때 남편은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하니 제가 영수증 발견했을 때는 썸이었고 시작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남편에게 힘들다며 연락하기 시작하고 남편이 챙겨주기 시작하면서 불륜이 이어진 거죠. 사실 저는 그냥 넘어가는 척하고 남편 뒷조사를 그 시점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을 체크했고 늦게 오는 날도 무슨 핑계를 대는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즈음 남편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퇴근 후 운동한다는 핑계로 거의 하루 걸러 귀가 시간이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늦을 때마다 눈치 보는 남편에게 별다른 티를 내지 않았어요. 워낙 철저한 사람이니 지난번처럼 영수증을 흘리고 다니는 일도 없었는데 기회는 오더라고요. 남편이 모처럼 술에 취해 들어온 날, 저는 남편 폰을 열고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제 의심이 맞았습니다. 둘만의 이니셜로 비밀 단톡방까지 만들어서는 나눈 대화들이 참... 그게 외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심지어 주고받은 사진도 기가 막힌 수준이라 차마 여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남편은 나름 철저하게 숨긴다고 했겠지만 카드 결제 문자까지 전부 지우지 못했더군요. 주말에는 주로 저와 있으니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해 주로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낮 시간이라 해도 그 여자하고 할 건 다 했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외도 증거를 전부 제 폰으로 남겨놓고 그 여자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는 곳까지 알아냈습니다. 여자한테 뭘 그리 많이 사줬는지 택배 문자를 보니까 참 가관이더군요. 어쨌든 친절히 주소까지 전부 남겨놓은 탓에 많은 정보를 제 손에 쥘 수 있었고 이 정보들은 나중에 제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남편 외도를 제 눈으로 정확히 확인한 이후로 지옥이 아니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 뒷조사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지만 늘 저는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을 믿고 참 많이 사랑해서 한 결혼이어서인지 더 배신감이 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잡고 소송 준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걸기 전에 먼저 상간녀 소송부터 걸었습니다. 남편하고 그년하고 먼저 엿먹이고 싶었거든요. 얼마 뒤 소장 받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쩔쩔매면서 싹싹 빌길래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 먼저 꺼냈습니다. 그동안 나 속이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그럴 필요 없겠네. 그년이 뭐래? 내가 소송 거니까 놀라서 당신한테 바로 얘기했나 봐?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어린아한테 눈이 잠깐 뒤집혔나 봐.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연락도 안 하고 끊어내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동안 당신 속인 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 없으면 진짜 못 살아. 이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당신 종으로 살게, 응? 젊은 년이 나 꼬시려고 작정하고 덤비는데 어쩌겠냐. 물론 넘어간 내가 잘못이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남편은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깨닫고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남편과 순순히 이혼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괴롭히다가 이혼 소송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울며 빌며 저와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렸지만 거짓말 섞인 그 사람 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악한 진실이 까발려지고 나자 상간녀 태도가 참 어이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먼저 들이댄 건 남편이며 분명 본초와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하겠다는 말로 자기를 속였다나요? 그러면서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상간녀 소송에 항소를 했습니다. 정말 나쁜 년이죠? 저에게 직접 연락까지 해서는 뭐라 했냐면요. 오빠가 먼저 저 꼬신 거 모르시죠? 저한테 그쪽이랑 기회 봐서 이혼할 거라고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쪽도 싫다는 남편 초하게 붙들고 살지 말고 그냥 이혼해요. 왜 그러고 살아요? 남편이 여자한테 정 한번 떨어지면 끝이라는 거 모르나 봐. 되게 남편 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한 사람이라고요. 이제 누가 이긴 건지 감이 와요? 저는 상간녀가 하는 말을 듣고 치가 떨렸습니다. 끝까지 끌 수 있는 만큼 끌다가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상간녀의 뻔뻔함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남편은 상간녀 농간에 우리 모두 놀아나고 있는 거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았고 양가 부모님께 모두 알린 후 소송 이혼으로 그 인간과 인연을 끝냈습니다. 이혼하고 집은 금매로 처분하고 각자 나눴습니다. 유책 배우자 남편에게 당연히 위자료 받았고요. 남편 놈도 남편 놈이지만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상간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위자료가 목적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그녀를 혼내주고 괴롭혀줄 목적이었는데요. 남의 가정 파탄낸 그녀는 회사를 그만둔 걸로 자기 죗값은 치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 남편도 사내 불륜 사건으로 한동안 곤욕을 치르고 지방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듣긴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그 두 인간의 소식이 들려올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혼자 있었으면 우울증 제대로 걸렸을 겁니다. 그래도 제 편이 되어준 부모님과 제 남동생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2살 차이 나는 제 동생은 제가 우울하게 있을 만한 틈을 안 줬어요. 상간녀 소송할 때도 그년이 항소했을 때 같이 대응 방법도 고민해줬고요. 소송 전부 마무리하고 나서 남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 이제 옛날 생각은 그만해. 누나는 할 만큼 했어. 누나, 인과응보라는 말 알지? 누나는 안 믿을지 몰라도 나는 그 말 믿어.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건 망고의 진리야. 어떤 식으로든 그 두 사람이 누나한테 죄 지은 건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 내 말 믿고 이제는 누나 삶 살자. 그래, 나도 머릿속 생각은 너랑 같아. 근데 요즘 같아선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의심되네. 적어도 두 연놈이 잘 산다는 소리만 안 듣고 싶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보니까 마음 곱게 쓰는 게 참 어렵네. 저는 이혼녀가 되었지만 두 사람이 혹시 결혼이라도 한다면 솔직히 말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바람났던 그년도 누가 버린 남자는 싫었는지 결국은 남편과 정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남편은 저와 이혼하면서 잃은 것만 있지 득본 건 없었네요. 상간녀 소송 마무리하며 그년한테 푼돈 받아내면서도 분한 마음이 사그러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신고당하더라도 머리채 한번 잡았어야 하나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1년이 지나니까 살만해지고 2년째 될 때는 내가 언제 결혼이라는 걸 했었나 싶게 싱글의 삶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에 칼자국 낸 그 인간들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 아세요? 살면서 절대 악에는 만들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불과 1년 전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혼 후 반년 정도 휴식을 하다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친정가족과 함께 살았고요. 동생은 전 남편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 근처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나름 직원을 15명이나 둔 탄탄한 회사입니다. 처음에 동생이 혼자 시작해서 주변 거래처를 뚫으며 천천히 키운 회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무 쪽에 밝은 제가 동생 일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동생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 연애도 안 할 정도로 바쁘게 지냅니다. 30대 초반 회사 대표가 미혼이기까지 해서 주변에서 대시하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동생은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까지 회사를 키울 생각에 연애도 포기한 상남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회사와 사랑에 빠져있는 동생놈이 하루는 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누나, 진짜 급해. 누나 혹시 최은영이라는 여자 알지? 동생이 그 이름 석자를 말하는데 그 이름 주인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전국에 계신 최은영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이름이 치가 떨리게 싫습니다. 당연히 알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말이야. 예전에 누나 이혼하게 만든 상간녀 이름이 최은영이었잖아. 누나 혹시 사진 있어? 나한테 한 장 보내봐. 우리 회사에 최은영이라고 신입이 하나 들어왔는데 나이대도 그렇고 사는 집도 하필 예전에 누나 상간녀 소송할 때 그년이 살던 아파트라 찝찝해서 그래. 세상 좁다지만
설마 아니겠지? 동생 회사에 들어온 신입이 아무래도 찝찝하다는 말에 저는 설마 하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동생의 전화에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러는 겁니다. 우와,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그년 맞네, 누나. 얘 보니까 그동안 알바만 전전한 것 같아. 이칠만 하니까 근처 회사에 이력서를 돌렸나 보네. 누나 어쩌지? 얘 그냥 잘라버릴까? 동생이 난감해하며 말하는데 순간 좋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절대 네 손으로 자르지 마. 그년이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야지. 너 나 한번 도와주라. 절대 그 여자 과거 안다는 티 내지 마. 알겠지? 나 이혼하고 힘들었던 거 복수하라는 하늘의 계신가 보다. 저는 잔머리가 좋은 편이 결코 아닌데도 순간 번개에 맞기라도 한 것처럼 복수의 방법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그날 퇴근한 동생과 작당 모의를 좀 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그년의 과거를 모르는 척하고 은근슬쩍 많이 챙겨줬다고 합니다. 은근히 직원들 앞에서 관심 있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알아서 소문이 돌더래요. 아무래도 여자 직원이 많다 보니 지들끼리 수군거렸겠죠. 그런데 정말 웃긴 게요. 그런 년들은 기가 막히게 남자들이 던지는 미끼를 잘 문다는 겁니다. 동생이 몇 번 밑밥을 던져줬더니 알아서 꼬리를 치더랍니다. 동생이 기가 막혀하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누나, 그년 보통 아니더라.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자기 만나는 남자친구 너무 힘들게 한대. 계속 돈만 바란다나? 근데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년이 나한테 힘들다면서 얼마나 징징거리고 여우짓을 하는지 고년 과거 모르는 남자 같으면 홀딱 넘어가겠더구만. 얼굴 반반하고 나이 어리니까 남자들이 넘어가는 거지. 암튼 누나, 나는 누나 계획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래, 일단 적당히 밀당하다가 그 계집애 사귀는 남자친구랑 꼭 헤어지게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았어, 누나. 근데 내가 꼭 관심 있는 척 안 해도 걔 벌써 나 미혼인 거 주변에 다 물어봤던데? 우리 회사 입사하자마자 나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 끝내고 우리 회사 매출까지 전부 조사했더구먼 뭐. 지금 사귀는 놈은 당연히 나보다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놈 정리하고 나로 갈아타려고 작업하는 것 같더라. 보통 년 아니니까 너도 조심해. 너무 과하게 관심 보이지 말고 딱 적당히 하란 말이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아예 안 만났다면 모를까. 남동생 회사에 제 발로 그년이 걸어 들어왔는데 적어도 제가 느낀 아픔은 똑같이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공들이기를 몇 달째. 남동생에게 수시로 그년과의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되지도 않아 그 상간녀가 동생에게 몸을 들이매기까지 한다며 곤욕스러워 하더라고요. 누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 나 진짜 곤란해 죽겠어. 직원들한테 소문도 안 좋고 걔는 벌써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더라. 웬 이상한 놈이 회사 앞에 찾아와서 며칠 동안 최은영이랑 싸웠대. 얘가 이제는 막 나가자는 건지 나랑 여행까지 가자더라. 자기 남자친구랑 파혼했다고 자기랑 사귀는 거 언제 직원들한테 말할 거냐고 하는 거야. 참나, 벌써부터 회사 사모님 할 생각을 하는 건지 기가 막히네. 아, 진짜? 아, 걔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파혼까지 하고 회사 대표한테 가고 싶었나 보네? 하긴 그런 애가 만나는 남자가 별 볼 일 있겠어? 당연히 너보고 눈 돌아갈 만하지. 동생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동생은 곤란해도 그년이 좋은 남자 잡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고소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왔다 싶었습니다. 동생을 회사에서 더 곤란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밑에 직원들이 안 좋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결자 해지라고 제가 시작했으니 제가 푸는 게 맞으니까요. 저는 동생 회사 찾아가기 전날 그년에게 말할 것들 전부 노트에 복기까지 해가며 동생과 미리 예행 연습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동생 회사로 갔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고
머리랑 화장도 신경 써서 했어요. 이혼 후 살이 빠져 조금은 세련된 인상이 된 게 다행이다 싶었네요. 오히려 떨리는 거 하나 없이 차분한 마음이 되더군요. 동생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일단 그 계집애가 앉아있는 자리부터 확인했습니다. 얼굴을 보니 2년 전 이혼했을 때의 악몽이 떠오르더라고요. 저에게 구질구질하게 남자 붙잡지 말라며 이혼하라고 뻔뻔한 말을 내뱉던 그 상간녀 얼굴이 맞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물통을 들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면서 그년이 있는 자리로 걸어가 냅다 찬물을 상간녀 머리에 끼얹었어요. 갑자기 찬물 세례를 받은 여자는 당연히 비명을 질렀고요. 주변 직원들이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좋은 구경거리를 놓치기 싫었을 겁니다. 뭐예요? 당신 뭔데 남의 얼굴에 물을 끼얹냐고요? 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얼굴을 보길래 저도 똑바로 바라봐 줬습니다. 순간 한 번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멈칫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저를 알아보고 엄청 당황하더군요. 대체 여기는 왜 온 거죠? 그쪽 혹시 저 따라다녀요? 무슨 복수라도 할 생각인가 본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왜 그렇게 사람이 구질구질해요? 너 내 얼굴 알아보네? 어디 가서 뭐하고 먹고 사나 했더니 취직한 데가 여기였어? 내 동생이 여자 때문에 힘들다길래 찾아와서 얼굴 좀 보려고 한 건데 참 뜻밖이네. 너야? 내 동생한테 꼬리 친다는 년이? 그녀는 역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하면서도 눈을 똑바로 뜨더니 저한테 이러더군요. 동생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긴. 네가 요즘 꼬리 치는 게 이 회사 대표라며. 이 회사 대표가 내 동생이다 이년아. 내 동생이 혹시 네 과거를 아니? 네가 멀쩡한 가정 깨고 남의 남편 꼬셔서 이혼시킨 거 다 아냐고. 너 그거 알면 너한테 과연 사귀자고 할까? 내가 오늘 동생한테 다 까발리고 너 이 회사에서 나가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회사 대표가 동생이라는 말에 놀라는 거 보고 이미 저는 통쾌했습니다. 당황한 그 여자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때마침 동생이 사무실로 나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고요. 아마 그쯤 되면 제 말만 듣고 상황 파악은 다 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시치미를 뚝 떼곤 아주 놀란 듯 물었습니다. 누나, 대체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회사는 왜 왔어? 대체 무슨 소란인가 했더니 누나가 그런 거야? 최은영 씨, 대체 꼴이 그게 뭡니까? 누가 물이라도 끼얹었어요? 상간녀는 동생을 보더니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행동했습니다. 이분이 대표님 누나 맞아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짜고짜 저한테 물까지 뿌리신 거 있죠? 대표님, 일단 누님 먼저 내보내세요. 직원들 보는 눈이 많아요. 여우 같은 년은 어떻게든 저를 빼고 상황을 자기 유리하게 끌고 가려 했지만 저한테 통할 리가 없죠. 너한테 꼬리 친다는 여자가 쟤냐? 만나는 남자랑 파혼까지 할 정도면 너랑 사귄다고 봐야 하는 거니? 너 똑바로 들어. 저 여자 누군지 알아? 내 결혼생활 파탄낸 상간녀가 바로 저 여자라고. 그러자 동생은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뭐? 매형이랑 바람났던 여자가 저 여자라는 거야? 누나, 절대 사귀는 사이 아니야. 나 여자 함부로 안 만나는 거 알잖아. 나는 사귄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처음 우리 회사 들어왔길래 신입사원이라 친절하게 해준 건데 혼자 착각했더라고. 사귀는 남자랑 파혼까지 했다면서 나한테 들이대는데 나도 진짜 곤란했다니까. 동생 말을 듣던 상간녀는 황당하고 억울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한 거 대표님이잖아요. 저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밥까지 사주신 게 대표님 아니에요? 저한테 흑심 있어서 달려들 땐 언제고 지금 와서 발뺌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대표님 때문에 파혼까지 했단 말이에요. 오호, 최은영 씨, 정신 차려요.
내가 언제 사귀자는 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이상형이라는 말은 했지만 은영 씨 좋다고는 안 했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파혼까지 한 건 은영 씨지 내가 언제 부추기기라도 했냐고요. 왜 사귀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오해하게 말이야. 동생은 능청스럽게 저런 말을 했고 제가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야, 똑똑히 들었니? 이제 상황 파악이 되지? 너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나 뒤에서 비웃더니 당해본 소감이 어때? 남자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전 애인하고 파혼까지 했는데 어쩌니? 내 동생은 너랑 사귀는 사이 아니라는데 너만 상상으로 사귄 건가 봐? 다 알았으면 네 발로 내 동생 회사에서 나가. 다른 데 가서 남자 꼬시는 능력 잘 발휘해봐. 미안하지만 여기선 안 될 거다. 상간녀는 억울하다는 듯 이러더군요. 대표님, 이럴 수 있어요? 그동안 잘해준 거 다 거짓이었냐고요. 그럼 저 애인하고 헤어진다고 할 때 왜 안 말리고 놔둔 거죠? 저한테 관심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달라질 건 없어요. 과거는 그냥 과거잖아요. 누나 일은 저도 유감이지만 어차피 지난 일이에요. 그땐 저도 어렸고요. 남이라면 모를까. 우리 누나가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봤는데 내가 최은영 씨를 만날 일이 있겠어요? 게다가 남의 가정을 깼다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거 알고 여자를 만나요? 웃기는 소리 마요. 나는 인생 복잡하게 살기 싫은 사람이야. 남의 인생 여럿 꼬았으면 이제 정신 차려요. 어디 가서 남자 꼬리 쳐가며 팔자 한번 고쳐볼 생각으로 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물론 우리 회사에서 나가면 오늘 이후로 이 근처 회사에는 발도 못 붙일 각오는 해야 할 겁니다. 최은영 씨는 오늘부로 해고예요. 그랬더니 상간녀가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이러더라고요. 해고라뇨. 더럽고 치사한 이놈의 회사 내 발로 나갈 테니 걱정 말아요. 이 회사 아니면 내가 갈 곳 없는 줄 아나? 그러면서 저를 노려보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남의 인생 망치니까 속이 시원하냐고요? 본인 인생 망친 거 분풀이하고 싶었나 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잘못 아니에요. 여자 좋아하는 남자 고른 그쪽이 잘못이지. 그러길래 저도 준비했던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남자 못 고른 내 잘못이긴 하지. 그렇다고 가정 있는 남자 건드린 거 합리화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 결국 끼리끼리 놀아나는 법이니까. 너야말로 억울해서 어쩌니? 다 가진 줄 알았던 남자가 너 외면하니까 기분 더럽지. 그러게 넌 볼 걸 넌 봐야지. 그나저나 다 된 밥에 내가 재뿌린 셈이 됐으니까 내가 엄청 밉겠다. 내가 그 마음 알지. 내 거 빼앗긴 기분 뭐 그런 거잖아? 너한테 역지사지 같은 걸 바라지는 않지만 조금은 당하는 사람 심정이 이해가 가려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라. 사람한테 죄 짓고 살면 다 돌려받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너 밤길 조심하라 그럴 수도 있는 일. 이렇게 끝나는 거 고마운 줄이나 알아? 알았으면 당장 꺼져.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짐을 챙겨서는 물에 빠진 생쥐꼴로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구경하던 직원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척 했고요. 그 정도면 동생이 받았던 오해는 다 풀렸겠죠? 조용한 사무실에 직원들이 두드리는 컴퓨터 자판 소리만 요란하더군요. 아마 메신저로 그날 사건을 소문내느라 다들 바쁜 듯 했습니다. 저야 뭐 속이 시원했죠. 동생이 들어오라는 눈짓을 하길래 동생 사무실로 들어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다. 회사에서 이러는 거 쉽지 않은 건데 미안해. 어쨌든 나는 네 덕에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누나, 내 연기 좋았지? 어쨌든 누나 마음이 편하다니 다행이네. 아마 소문 다 나서 이 근처 회사에 그 여자는 발도 못 붙일 거야. 물론 나도 블랙리스트로 주변 회사에 다 공유할 거고. 암튼 누나 인생에서 그년 마주칠 일은 다시는 없을 거다. 그날 이후 그녀는 동생 회사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표 낸 게 없어서 무단결근으로 직권으로 해고했다 들었고요. 저는 그 사건 이후 신기하게도 잠에서 깨는 일 없이 잘 자게 되었고요. 가끔 올라오는 울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년이고 전 남편이고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네요. 인과응보가 이런 건가요? 남에게 상처 준 사람은 어떻게든 되돌려 받는다는 거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전 남편도 어딘가에서 분명 어떤 식으로든 응징을 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일 이후 1년이 흐른 지금 저는 편안합니다. 이혼 경험을 남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유로워졌어요. 모쪼록 저의 경험이 혹시나 배우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께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상간녀를 응징한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 악연을 만들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늘 좋은 인연만 만들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연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